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일본 잡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에서 잘나가는 주간지인 주간신조에서 한일 간의 논란의 사안이었던 레이더 갈등 소재로 다룬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 군함 이름에는 반일 DNA가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 2년 전 일본의 P1 초계기가 한국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빚어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측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겨냥해 쏘았다며 한국 측 사과를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반박하며 광개토 대왕함이 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한국 구축함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잡지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광개토 대왕함 이름은 한반도 남부의 지배를 둘러싸고 일본과 싸웠다는 고구려의 왕에서 따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최대로 넓힌 정복왕으로 예전에 왜군을 추격해 쫓아내고 항복을 받아내면서 왜를 공포에 몰아넣던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일본은 마음대로 광개토 대왕냉비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잡지가 한국 해군 함정 이름을 언급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광개토 대왕의 위력은 일본의 P1 초계기도 2년 전 광개토 대왕을 만난 이후로 아직도 기어다니면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개토 대왕함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능 개량으로 새로운 구축함으로 다시 태어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전력화한 첫 번째 국산 구축함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룩한 강력한 국가 건설은 동해를 수호하는 우리 광개토 대왕함의 임무와 맞아떨어지는데요. 1990년대 말 건조돼 해군으로 인도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넘게 동해의 기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의 흔적이 선체 곳곳에 자리 잡았고 건조 당시 가장 최신 사양이었던 전투체계 또한 시간의 흐름에 뒤처지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개토 대왕함은 2020년 초부터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은 2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성능 개량이 완료된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은 처음 함정이 건조됐을 때 해외에서 도입했던 전투체계를 이번에 성능이 향상된 최신 국산 무기체계로 변경해 전투 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은 대한민국의 해역 함대 지휘함 역할을 하는 3200톤급 구축함인데요. 특히 이번 성능 개량으로 잠수함 탐지와 전투 지휘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국산 무기로 교체함에 따라 운용 및 정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는 영국 BA 세마사가 개발한 KDCOM 전투 지휘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데 25년 이상 된 4860PU의 16MB 메모리 기반의 하드웨어로 노후화가 심각해 잦은 시스템 오류와 다운이 발생해 성능 개량이 불가피했습니다. 1990년대 도입 당시엔 우수한 전투 체계였지만 급속한 기술 발달로 노후 장비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에 한국 해군은 KDCOM 전투지휘 체계의 교체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투지휘 체계 교체의 기회를 통해 전반적인 광개토 대왕급의 성능 개량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 개량은 광개토 대왕급을 건조한 대우조선 해양이 맡았고 전투지휘 체계는 한화 시스템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양만춘함을 필두로 이번에 광개토 대왕함을 인도하고 오는 12월에는 을지문덕함까지 성능 개량을 마치고 우리 해군에 모두 인도될 예정입니다. 실전에 배치된 지 이미 오래된 광개토 대왕급은 우리 해군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해군 최초로 대공, 대함,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이후 개발되는 KDX-2 구축함과 KDX-3 이지스함 기술의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광개토 대왕함은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수직 발사대를 탑재하였고 강력한 소나 체계와 청상어 어뢰 등 전천후 전투 수행이 가능한 첫 함정으로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식으로 인하여 전투 지휘 체계에 잦은 먹통 현상이 발생하여 교체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전투 지휘 체계는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체계로 함정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광개토 대왕급인 KDX-1 세 척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후는 둘째치고 이미 보증기간도 끝난 체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로는 이를 대체할 다음 구축함이 나올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데 더 이상의 운용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성능 개량을 실시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조선 강국답게 함정 자체를 건조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전투지휘 체계를 개발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했는데요. 광개토 대왕급도 마찬가지로
BA 세마사의 KD컴은 우리 해군이 만족감을 표시한 훌륭한 전투체계였습니다. 해외 기술진도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는데요. 하지만 역시 국산이 아니다 보니 새로운 무기체계의 무장 통합이나 성능 개량에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투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함정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결국 다양한 문제점을 알고 있던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지휘체계의 독자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이를 착수하였습니다. 윤영하급의 소형 전투함정을 시작으로 점차 복합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울산-1, 배치2급의 전투지휘체계까지 개발에 성공하며 서방 군사강국들의 전투지휘체계와 동등한 성능을 결국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베이스라인 2.31을 이번에 광개토대왕급의 성능 개량 사업에 적용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업은 해군 수상함 최초의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이번 전투체계 성능 개량은 함정의 전투지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교체했는데요. 표적을 관리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탄생한 광개토대왕급은 기존보다 표적 관리 능력이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는 100배 이상 향상되어 전투 지휘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산 전투 지휘 체계를 탑재하기 때문에 정비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발되는 무기 체계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능 개량에는 소나 체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최신의 호위함인 대구급에서 사용하는 선배열 예인 소나로 교체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급의 새롭게 바뀐 소나는 항해 중일 때 후방에 길게 늘어뜨려 예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소나보다 접촉면이 넓고 출력도 높아서 50에서 100km 범위의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탐지 능력을 보유합니다.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담수와 생활 쓰레기, 각종 오수의 영향으로 근해 지역 각 포인트마다 매질 특성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수중에서 음파의 왜곡, 소실, 굴절이 빈번하게 일어나 소나 체계로 잠수함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서해에서는 적의 잠수함을 잡아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소나를 다양하게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기 구축함 KDDX에는 저주파 능동 소나와 해수면 반사파 소나 두 가지 체계를 모두 탑재해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최강의 소나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의 일환으로 광개토대왕급의 성능 개량 사업에 소나 체계를 새롭게 교체한 것입니다. 오는 12월에 세 번째 성능 개량을 마치게 되면 광개토대왕급의 역할을 대신할 멀티롤 호위함인 FFX 배치4가 취역할 때까지 한반도 해역을 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량은 기존의 플랫폼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이 빠져 다소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장 체계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도 오히려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수직셀이나 무장 체계를 교체하는 개량 작업은 선체를 거의 대부분 뜯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량한다고 해도 특히 수직셀은 발사 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 사업은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개량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전투지휘 체계로 다른 최신의 함정들과의 합동작전과 독자적인 작전이 굉장히 용이해졌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이 대폭 상승하며 해역함대 지휘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완벽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최신의 대구급과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 군도 새롭게 성능 개량된 광개토대왕함의 부활을 위해 체계에 맞춰 교육, 팀워크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체계 적응을 위한 전투력 향상 훈련이 끝나면 광개토대왕함은 대한민국 영해를 철통같이 사수하며 우리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광개토대왕급의 성공적인 개량을 마무리하여 한반도 해역 주변에서 한국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상대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